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7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집단시설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7국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교도소 교도관과 대형교회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이 우려됩니다. 당정청이 대구 경북 지역에 봉쇄 정책을 거론해 논란입니다. 야당에선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자국민에겐 봉쇄를 운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 웨이하이 시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승객에 대해 격리 조치에 들어가 우리 교민 19명이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중국 내 상황 집중 보도합니다. 전국 신천지 교인 2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신천지 측이 예비 교인을 뜻하는 교육생의 명단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치동, 목동 학원가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셔가지고 지금 이 PC방 놀 데가 없으니까. 공용 PC방 역시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이 19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미사를 전면 중단합니다. 대형 교회와 사찰의 행사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977명이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84명이 늘었는데 사망자도 3명이 더 추가돼 모두 11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대구에 543명, 경북 24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집단시설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던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7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7곡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7곡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 미랄 사랑의 집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시설 내 집단 감염으로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2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은 모두 69명. 이 가운데 장애인 입소자 13명과 월급을 받는 근로장애인과 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직접 그러니까 밀접한 장애인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선생님들은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보건당국은 입소자 B씨를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입소자 87명이 있는 예천의 장애인 시설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들, 거주 시설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체 조사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만 7곡 경북대병원과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확진 환자 3명이 사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지금까지 111명의 확진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 상황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정신병동 환자 102명 가운데 일부가 확진 판정 전에 25번이나 외부와 접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닌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고 병원 측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밝혀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이 나기 전 일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정신과 병동의 환자가 외박 8회, 외진 5회, 면회 12번 등 모두 25번 외부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5일 정신병동 환자들의 집단 발열이 감지됐지만 증상이 감기와 구분이 어려웠고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코로나19인지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신병동 환자 외박입니다. 외박은 간호사나 보호자의 동행 없이 이루어지기도 해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102명이나 나온 정신병동 환자들의 외부 접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도구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 진료소 2개소를 추가해서 검사랑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청에서 방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진 주민들은 병원 측을 원망합니다. 이 대남병원에서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일찍이 그거를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커버를 시켜야 되지. 병원 측은 정신병동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로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의 교도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교도관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확인됐고 접촉한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별도 시설에 일단 격리됐습니다만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가는 길입니다.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쳐 있고 교정당국 직원들이 초소를 바쁘게 오갑니다. 이곳에 일하는 교도관인 27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이 되었는데 확진되기 전에 이분과 접촉했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고 교회에 방문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60여 명이 있는데 교도소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씨와 접촉한 교도소 직원과 재소자 55명은 자가격리되거나 교도소 안의 별도 수감시설에 격리됐습니다. 접촉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방역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교도관 A씨는 대구 등지에서 예배 활동을 하다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을 함께 쓰는 동료 교도관도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고 내일 아침 돼야지 확 들어갈 거예요. 교도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청송군 일대 음식점과 마트 등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군 보건소랑 군청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 동선에 따라서 다 방역하고 가게들이 다 문 닫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교도소에까지 번지면서 재소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국이 다 난립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도심 거리에도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 앞에서 날마다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가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대구의 한 대형마트 앞 우산을 쓴 시민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사러 나온 대구 시민들입니다.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형마트 측은 오늘부터 건물 밖에서 교환권을 나눠줬습니다. 쿠폰 받으신 분들만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마스크를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대구 지역 8개 매장에서 50만 장 가량의 교환권은 1시간 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러 나온 시민들 상당수가 교환권을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 티켓을 다 돌리고 안 된다 하네. 지금 뭐 어이가 없을까 이거는 이렇게 보이지. 운 좋게 교환권을 받은 시민도 마스크 사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 40분 정도 번호표 받는데 이제 걸리고 계속 밖에서 우산 들고 서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서 있다가 밖에. 줄 서기가 힘들고 감염 우려가 높다 해도 한 시민은 절박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사람 많아서 이제 좀 코로나 걱정도 되고 근데 지금 마스크 구할 데가 하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사려는 긴 행렬과는 정반대로 젊음의 거리 대구 동성로는 텅 비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상당수 가게들의 간판과 내부 조명은 아예 꺼졌습니다.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들과 가족들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는 긴 행렬. 오늘 대구의 모습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이 됐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는 엿새가 지났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과 총리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정세균 총리는 당분간 대구에 머물며 방역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차림으로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종 감염병입니다. 앞서 지난 13일은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특별 교부세와 예비비 신속 집행, 그리고 추경 편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대구 지역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 500만 개 지원을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도 대구에 100만 장, 오늘도 그보다 많은 물량이 내려왔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지역 경제인들은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게 된 정세균 총리도 대구를 찾아 잘 극복해서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 총리는 당분간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과 지원 업무를 총괄지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정청 회의 브리핑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 봉쇄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와서 지역 민심에 또 한 번 불을 질렀습니다. 여당 대변인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상적 의미의 봉쇄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대구 경북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전후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위 당정청 결과를 설명하는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봉쇄 정책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동 제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국 우한처럼 대구 경북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자 홍 대변인은 2시간 뒤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역을 봉쇄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구의 봉쇄, 마치 우한 봉쇄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 도착 직후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감염 걱정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배려 없는 언행이라며 대구 경북 마음에 비수가 꽂혔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더니 이번에는 대구 봉쇄냐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 제한은 거부하면서 대구 경북은 봉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렇듯 문제의 심각성이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방역 3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사태 진원지인 중국에서조차 한국발 비행기 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곳만 해도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시작으로 장쑤성, 난징, 랴오닝성, 선양 등 여러 곳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로 격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웨이하이 공항 바깥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승객들을 이송하기 위해 당국이 준비한 차량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산둥성 웨이하이시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들을 전원 격리 조치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오늘 오전 10시 50분 웨이하이 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승객 167명은 전원 검역 절차를 거친 후 호텔로 이송됐습니다.
167명 중 중국인이 144명이고 한국인은 19명뿐이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절차 강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웨이하이 지역의 한 사무실에는 한국에서 온 사람은 국적 상관없이 자가격리 조치하라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지난 12일간 확진자가 없었던 웨이하이시가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징과 선양공항에서도 오늘 입국한 한국인들이 사전 통보 없이 강제 격리됐다고 현지 교민들이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에 대해서 중국과 같은 최고 등급의 여행 경보, 한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혼여행객을 붙잡았다 돌려보낸 모리셔스를 포함해서 7개 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제때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의 무능은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코로나19로 최고 등급 경보를 발령한 건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일본과 이란, 이탈리아는 경계를 뜻하는 2단계입니다. 홍콩도 한국에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오거나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경을 금지합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한 홍콩인은 2주간 강제 격리됩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적색 경보를 발령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 여행객에 대해선 2주간 격리하고 입경은 허용합니다. 홍콩 공민당은 중국의 미움을 사면 안 되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중국과 같은 2단계로 올리고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지 순례차 방문한 우리 국민 400여 명을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오늘 귀국한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마련해준 전세기 2대를 나눠 타고 모두 417명이 귀국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당한 겁니다. 성지 순례를 갔던 이들은 현지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막 전염 환자 같이 그렇게 하고 그 코리아라면 그냥 고고 빨리 가라고 그냥. 상당수는 공항 인근 호텔 등에 수용돼 있었지만 일부는 호텔 측의 거부로 공항에서 노숙까지 했습니다. 식사는 방에 갇힌 채 배달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도망가. 호텔 사람들도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1시간이라도 운동하려고 그거 얻었더니 경찰에다 신고였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해서 방에만 있다 왔어요. 한때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군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는 보도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리하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자동차 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한국인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2주간의 자택 격리 처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갔다가 호텔에 강제 격리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끝내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민 A씨는 어제 아파트 관리소 측으로부터 14일간 바깥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일 동안 그 아파트를 벗어나 한국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상태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제 격리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는 한국인들의 위생을 문제 삼는 중국인들 투서가 쏟아집니다.
마스크 안 쓰고 한국인 그 코리아타운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발견했고요. 우리 한국인들 모여있는 데 가지 말라는 좀 한국인들 자격지는 사람을 높게 됐다는 점. 국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강제 격리된 교민들이 속출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일단 14일 동안 못 나온다. 14일이 지나야만 통행증을 주겠다. 집에 갇힌 교민들은 음식과 식자재들을 전화로 배달시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받아갑니다. 또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호텔에서 격리되는 일도 잇따릅니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15일 동안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가 된 이후에 그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다. 중국 출장 취소로 이어져 업무 불편도 겪습니다. 출장을 다음 주에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가려고 했는데 다 취소했습니다. 중국 교민들 사이 경비원이 내 동태를 살피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외출에 나서자 1층에서 공안이 붙잡았다 등의 불안도 확산됩니다. 하지만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명령으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확인을 안 해준다. 뭐 시에다 뭐냐고 그러면 우리 그런 조치 한 적이 없다. 참 황당한 노릇이죠. 한국인 7만 명이 체류하는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중국 당국이 일본과 유럽인들도 똑같이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겨냥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입국을 폭넓게 받아들인 데 비해 중국은 한국인을 불평등하게 대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역이 최우선이라지만 중국이 우리 교민이나 방문객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한다면 먼 산 바라보듯 할 일은 아닙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추가 사망자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온 30대 몽골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국내 11번째 외국인으로는 첫 사망 사례인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11번째 사망자는 경기도 남양주에 머물던 35살 몽골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어제 식도 정맥류 출혈 증상으로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로 이송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늘 2차례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오후 6시쯤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사망 사례는 처음입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으로 간경화가 있었다며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지병원 측은 A씨가 이미 신장, 간, 심장 등의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성 간질환, 말기 신부전, 그다음에 간염 증후군, 외국인에다가 발열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음압병실. A씨는 간이식을 받으러 지난 12일 국내에 입국한 뒤 18일까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 저녁부터 응급실 업무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신천지가 버티기 끝에 결국 전국 신천지 교인 24만 명의 명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측이 예비 교인을 뜻하는 교육생의 명단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감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500명을 넘어선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대구 예배에 참석한 뒤 지역으로 돌아가 확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전체 교인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전체 신천지 교인들은 약 24만 5천 명으로 예비 신도들까지 더하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국은 우선 대구교회 방문자 등 고위험군 신도들부터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아직 좀 밝히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는 점 양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개인정보 보안을 전제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빌미로 비협조적인 교회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공무원 신도들이 비공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확진자가 3명 나온 울산교회는 교인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고 대구에서는 연락 두절된 교인을 찾기 위해 경찰 600여 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아예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폭발적인 확산세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시설 관련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왔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교회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신천지 관계자가 반발합니다.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여기 이렇게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기도는 오늘 강제조사에 공무원 40여 명을 투입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150명도 교회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지난 16일 10,000명 규모의 신천지 예배가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 중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가 교인 명단을 제출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그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강제조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지 못한 그러면서도 대구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경기도 측이 6시간 동안 강제조사를 벌였지만 신천지 측과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교인 33,582명과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부목사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해당 목사는 1,50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진행해 불안감이 커집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신도 수만 10만여 명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9명을 조사한 결과 부목사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즉시 폐쇄됐고 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가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4부 예배에는 수많은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당에 한 7,000명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4부 예배는 한 1,500 정도 그 정도 참석한다고 봐야지. 보건당국은 부목사가 지난 16일 예배 뒤 21일 자가격리에 들어가기까지 닷새 동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접촉 규모에 따라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도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40년 동안 이어온 특별 새벽 집회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종교계도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명동성당이 190년 만에 처음으로 2주 동안 미사를 전면 중단합니다. 대형 교회와 사찰의 행사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명동성당 입구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2주간 미사를 중단하고 본당 내 행사나 외부 모임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신도들이 나서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내 232개 성당의 미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중단한 건 1831년 교구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천주교 16개 교구 중 14개 교구가 미사 중단에 나섰습니다. 다른 종교계도 잇따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서울 소망교회도 어제부터 모임과 예배, 기도회를 잠정 중단했고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주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전국 사찰에도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2천여 사찰에 긴급 지침을 보내 한 달간 법회와 교육 등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구 경북에 있는 주요 사찰들은 지금 산문 폐쇄를 한 상황이고요. 해인사라든지 은혜사, 범어사 그쪽 대구 경북 거의 모든 본사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전국 137개 사찰은 템플스테이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병원 내 감염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뿐 아니라 서울재활병원에서 일하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직원의 경우 허위 진술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병원 응급실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응급실 폐쇄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응급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측은 응급실을 긴급 폐쇄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에 근무하던 작업치료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선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 A씨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근무 시간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병동으로 가며 환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한 게 의료기관의 감염과 집단시설의 감염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실제로 은평 성모병원에선 이송 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보호자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월 1일 이후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찰관 확진으로 경찰서가 폐쇄된 데 이어 의심 증세가 나온 파출소와 지구대도 폐쇄되면서 민생 치안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출소 앞을 폴리스 라인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감기 증상을 보이면서 업무가 멈춘 겁니다. 이곳 파출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정 폐쇄됐습니다. 근처 경찰 지구대도 오늘 오전 12시까지 폐쇄됐습니다. 지구대의 경찰관이 두통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경북 신천에 거기를 갔다 와서 그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죠. 코로나19 확산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상입니다. 오늘 변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경찰관 2명은 시신의 각혈 흔적이 발견되고 한때 자가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건 현장 출동 전에 방호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은 항상 시민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은 3명, 자가격리 상태의 경찰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민생 치안이 위협받을까 우려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가운데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데요. 그런데 방역 당국과 항공사 측이 해당 승무원의 감염 경로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의 브리핑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오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밝혀지면서 방역 당국이 건물 주변 소독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이 건물은 24시간 동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내 방역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승무원은 자가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방역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이달 19일에서 20일 인천 LA 노선에 탑승한 뒤 의심 증상이 생겼고 앞서 인천 테라비브 노선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자가격리를 2주 정도 하다가 오늘 확진 판결이 난 거라서 항공편 탑승객들은 이러다 미국까지 입국 거부에 나서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표는 예매는 안 했고 그냥 어제 밤에 사서 그냥 바로 떠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미국이 셧다운 할 거라는 미국 내 소문 때문에.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항공 측은
확정 판정을 받은 승무원이 공개된 후에도 어떻게 감염됐는지, 어느 노선에 투입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에서 같이 근무한 승무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군에서도 오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나 늘면서 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은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9,200명 넘게 격리 조치했고 국방부 출입기자가 의심 증상을 보여서 청사 일부가 긴급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입니다. 대구와 의성에서 복무 중인 공군과 육군 간부 각각 2명과 육군 병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18명, 격리자는 9,230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에서는 그제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격리 인원은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단체 생활 탓에 부대 내 감염 우려가 크지만 1인 격리가 어려워 비닐막이나 칸막이로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야외 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둔지 내 훈련으로 좀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를 금지했지만 부대 내 감염 확산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출입기자가 어제 폐렴 증세로 입원하면서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폐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내달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코로나19 대처법이라는 글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부분 그럴듯하긴 하지만 워낙 여러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수칙 다시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꼭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주는 KF94 마스크입니다. 다만 이 KF94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이 가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입자를 80% 이상 걸러주는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 일명 외과용 마스크라고 하죠.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건용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면이나 부직포 같은 일반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온 비말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마스크 재사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 이 천으로 된 마스크는요, 이 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종이 재질로 된 일회용 마스크는요, 이 유효 기간이 대략 8시간입니다. 이 착용 시간을 8시간을 넘겼거나 이 안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 끼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같은 것 이걸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손을 많이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휴대폰을 만진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세균은 휴대폰처럼 딱딱한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 싱가포르 보건당국은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휴대폰 표면이나 노트북은 이 소독용 에탄올을 솜이나 천에 묻혀서 자주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기침 정도도 좀 요즘 걱정될 때가 있는데 꼭 병원을 가야 합니까? 이럴 때는? 일단 정부는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 외출을 자제하고 이 감기약을 먹고 며칠 경과를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행동 지침을 받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불안하긴 하죠. 일부 의료진들은 콧물이 나든 가래가 나오든 증세가 나타나면 진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코로나 검사 받는 게 필요해요. 환자하고 접촉을 하든 안 하든 해외 여행력이 있든 없든. 자, 다만 일반 의원을 무분별하게 가기보다는요, 이 호흡기 진료를 따로 보는 국민안심병원 등에 가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때는 유언비어도 많고 또 근거 없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정보를 수용할 때도 물론이고 또 남에게 알려줄 때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국내 기업들도 노심초사입니다. 이 재택근무를 늘리고 신입사원 채용 일정까지 미루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사태의 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평소 분주하던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SK그룹은 오늘부터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면 미팅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업무간 연락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계와 KT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도 줄줄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대부분 기업들도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외부인 출입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출입 통로를 줄여 모든 직원들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하는가 하면 회의 최소화, 국내외 출장 자제 방침도 내려졌습니다. 상반기 취업 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LG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연기했고 대기업, 공기업 공채 시험에 이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까지 잠정 연기됐습니다.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생산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인력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우리 산업계에는 최고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전국 사설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죠. 그런데 일부 강남학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감염성 위험이 큰 PC방도 학생들로 붐볐는데요. 권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젯밤 강남 대치동 학원가. 가방을 맨 학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앞차에는 이미 학생들이 가득 찾아 뒷차에 서둘러 오릅니다. 낮에도 학생들은 335 학원으로 향합니다. 정부가 전국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대치동 일부 학원은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건물 1층에서 체온을 측정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공부를 지금 이 시간에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는데 옆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같이 있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학원이 쉬어 자녀를 독서실로 보내는 학부모 마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가 인근 PC방에도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학원이 문을 닫자 PC방으로 몰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도 보입니다. 마셔가지고 지금 PC방 놀 데가 없으니까 제 친구들은 다 PC방 다니는데 신종 전염병도 어쩌지 못하는 사교육 특구의 풍경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우리 복싱 대표팀이 잠시 뒤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이 열리는 요르단으로 출국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출국 몇 시간 앞둔 오늘은 항공사 측의 탑승 거부 소동까지 겪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출국 사흘 앞두고 요르단 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령이 내려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우리 복싱 대표팀. 다행히 어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조건으로 간신히 입국 허가를 받아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오늘 오전 날벼락이 또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탑승 예정이었던 카타르 항공에서 한국 선수를 태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거 바라보고 운동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못 나갈까 봐 조마조마했나 보더라고요.
대사관, 체육회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어렵게 탑승 허가를 받아냈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과정을 겪어야 했던 우리 선수단의 피로는 상당했습니다. 당초 이번 대회는 2월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장소가 요르단으로 바뀌는 바람에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는데 23일 요르단 정부의 입국 금지부터 항공사 탑승 거부까지 이어져 출국 직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의 난관을 이겨낸 우리 선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예선에 참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석방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악수를 건넵니다. 재수감 6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50일간 보석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수감 6일 만인 오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상 해외로 도주할 수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왔는데 재수감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하자 2심 판단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를 바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주거를 현 거주지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범국민 투쟁본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속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투본 지지자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전 목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을 강타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초기에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감염됐습니다. 그녀는 2주 만에 완치돼 미국인들에게 에볼라 퇴치 희망과 의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녀가 퇴원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포옹하던 바로 이 장면도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의료진은 늘 최전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희생은 우리 메르스 사태 때도 빛났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격리돼 사투를 벌였던 을지대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의 일기 몇 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 나날들.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과 탈진으로 쓰러지는 간호사들이 대여섯 명 나왔다. 바깥 공기와 바람을 살갗에 느끼고 싶다. 환자가 숨진 날은 내 부모를 보내듯 펑펑 울었다고 썼고 격리가 해제된 날 일기는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14박 15일의 긴 MT를 잊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대구 경북으로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미 선별진료소에 85명, 코로나 전담병원에 101명이 배치됐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전담병원 자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이 벌써 20명을 넘었습니다. 메르스 때 확진자 5명 중 1명이 의료진이었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전담병원들은 그래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방호복을 입으면 숨쉬기가 어렵고 금세 온몸이 땀에 젖어
탈진한다고 합니다. 방역을 지휘하는 의사 출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 경보가 심각까지 가자 단발머리를 더 짧게 잘랐습니다. 이제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느냐는 질문을 받자 1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메르스 때 통째로 격리된 의료진이 일손 부족으로 지쳐가던 삼성 서울병원 로비 전광판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한 간호사가 구내식당 게시판에 쓴 글을 옮겨온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할 겁니다. 2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끝까지 환자 곁에 였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은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내일도 계속해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 가운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매우 풍부한데요. 여기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의 한낮 기온이 13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상권을 유지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5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